자, 이번 시간에 논의드릴 주제는 겸업 한 문제 무조건 구성되고요. 또 금지행위도 거의 매년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겸업이라고 하는 거 대상 알제대 이렇게 외우셔야 돼. 머리 글자 따서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걸 겸업할 수 있다 해서 일단 논의 전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의 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법에서 정의하기를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렇게 뭐라고요?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개인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고요. 법인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실무교육 이수하고 사무소 확보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을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용어를 씁니다. 한편 법인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공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일반적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겸업에 기본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개사무소 운영하면서요, 커피 점점 테이크아웃 점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할 수 있고 문방구도 운영을 할 수 있고 하여튼 다른 개별 법에서 따로 금지를 하지 않는 이상 겸업은 제약이 없습니다. 개인은 아무 제약이 없다고 보셔야 돼. 한편 법인은 제약을 받습니다. 법인이 지금 이제 법인이 기업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업무는요,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행할 수 있고요, 상담할 수 있고요, 알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공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대리할 수 있다 해서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범주가 되게 된다 해서 대상 알제대 이렇게 외우셔야 돼. 대상 알제대.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대행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행이라고 하는 거, 분양된 관리, 대행 두 개로 구분을 하고요. 그 객체는 주택과 상가에 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분양된 상가의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된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대행이라고 해서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부동산의 관리 대행, 그 다음에 상업용 건물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까다로운 것이 이게 이제 대행 이렇게 하는데 임대 관리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임대 관리라고만 출제가 돼서 좀 어렵게 29회 때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상업용 건물에 임대할 때 대행할 때 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서 다시 갑시다. 대행이라는 것은 분양 대행, 그다음에 관리 대행 등을 할 수가 있다. 관리 등의 유형에는 임대 관리라고 하는 것을 예시값으로 던져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객체는 주택과 상가의 한정에 토지에 분양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업용 건축물에 분양된 관리된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업용 건축물에 관리된 분양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는 파트 대행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슈. 상담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설팅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개 보수만 하게 되면 좀 양이 작을 수가 있다. 이때 컨설팅비라는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겸업의 한 범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알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죠. 그래서 알선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 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라고 하는 거 요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도배 이사업자의 소개는 할 수 있지만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도배 이사업체를 운영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항상 법인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문제 구성할 때는 법인을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배 이사업체 운영은 안 되고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용역 알선은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그 다음에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 알선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내가 3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러 왔어요 해서 얼마 정도에 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물건이 마땅히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동네에 나온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은 뭐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금액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뭐가 된다? 권리분석, 취득, 알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겠고요. 대상 알까지 보셨고요. 제라고 해서 경영 정보의 제공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경영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만 경영을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은 직원으로서 일할 뿐이지 경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다 경영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된다. 개공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면 틀려요. 개공을 경영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개공이니까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바로 경영 정보의 제공이라고 하는 거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리라고 하는 거.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자, 우리 민법에서 공부할 때 대리라는 개념을 설명하면 이런 식이죠.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직접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는 관계.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법률의 계약의 모습이 되게 될 것인데 이런 경우에 있다는 거죠.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병한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이 사람이 대리인이 돼서 누구와 병과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병을 뭐라고 한다? 대리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 민법할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이렇게 가는 거죠. 매도인 난에다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매수인 난에다 을이라고 쓰게 돼서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이때는 갑과 을 간의 법률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는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즉슨 어떤 물건이 X 부동산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바쁘고 등등 잘 모르니까 한 5억쯤 안에서 어떤 물건을 하나 사달라라고 입찰 이 대리권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갑이라고 했을 때 을이 이 사람한테 을이 대리권을 수여를 하게 되면은 갑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을의 대리인 갑이라고 해서 경매 대상 부동산의 입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등 먹었다. 그러면 이제 을이 어떻다? 낙찰받을 권리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을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관계 이걸 뭐라고 한다? 입찰 신청 대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겠죠. 매수 신청 대리, 경매 대상 부동산은 매수 신청 대리, 공매 대상 부동산은요. 입찰 신청 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을이 법원 경매에서 사달라. 그러면 이제 갑이 을의 대리인 갑이라고 표시해서 매수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매수 신청 대리가 될 테고 공매라고 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세금 받아내기 위해서 압류한 물건을 파는 것을 보통 공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을이 공매 대상 부동산 중에 뭐 좀 하나 사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을의 대리인 갑이라고 해서 이
공무대상 부동산의 입찰에 참여를 해서 1등 되게 되면 자, 대금 지급할 의무자 갖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입찰 신청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이 매수 신청 대리나 입찰 신청 대리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미리 등록을 해야지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자, 대상알제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범주.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범주가 뭐가 된다? 대상알제대해서. 다시 한번 대리는,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 대행, 관리된. 객체는 뭐라고요? 주택과 상가에 한정되게 된다. 상담이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알선, 용역 알선하고요. 권리분석 취득 알선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공이라고 해서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임장을 받아서 매수 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 입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고 한 것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지방법원에 미리 등록을 했다는 전제 하에서만 허용되는 개념이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알제대 외우셔야 돼. 인간적으로 이런 점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주제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광고 이런 것들 내용 너무 작아서 밋밋해서 오히려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대상알제대 이 얘기는 거의 도배하다시피 출제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이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걸 뛰어넘는 업을 만약에 법인이 겸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개설 등록이 취소 사유가 되게 되는데, 임의적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자체는 중요치 않고요. 여러분 자료 가지고 이제 또 한번, 지금 공부한 것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수업 진행해 가는 방식은요, 기본 설명드리고요, 계속 문제 가지고 보시는 거야. 문제 보면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숙달하시고, 그 과정에서 같이 외우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56페이지 하단부의 핵심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가 주택 분양을 대행하는 것은 대행하는 경우 겸업 제한 위반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틀렸죠? 이건 겸업할 수 있는 것이죠. 겸업할 수 있는 것이니까 걸리지 않고요. 두 번째,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뭔 소리냐면 중개업 하기 위해서 법인은 기업 공인중개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분양 대행업도 할 수가 있죠. 겸업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는 것도 법인에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 신청 받아주고요. 옆에 이제 관련 기출 문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8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시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 6문제가 박스형 문제로 구성이 되고 지문 형태로 하나. 그러니까 얘는 8년 동안 7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보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끄트머리 보니까 관리 대행 나와 있죠. 1번 지문 끄트머리에 뭐 나와 있어요? 관리 대행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이 있어야 되죠? 지문 읽을 때 그게 몇 페이지? 56페이지에 1번 문제 1번 지문 보고 있다고요. 앞에서부터 읽으면 안 된다고. 앞에서부터 읽으면 이게 헷갈려 버린다고요. 그런 것 같다고 느낌상. 그러니까 거꾸로 읽은 거예요. 1번 지문 끄트머리에 관리 대행 나와 있죠? 관리 대행 나와 있으면 그 앞에 뭐 있을 때? 주택이나 상가가 있어야 되죠. 1번 틀린 거고요. 2번 분양대행 나와 있죠? 분양대행 앞에 뭐 있을 때? 주택이나 상가. 2번 틀린 거야. 3번 지문 보니까 경영기법의 제공행위 해서 보니까 앞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개공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사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죠. 겸업할 수 없는 거죠. 오른쪽에 상담 나와 있죠? 4번 지문 상담 나와 있죠? 항상 지문 읽을 때 뒤부터 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앞에서 읽다 보면 얘기가 그럴싸하게 느껴진다고. 상담에는 부동산 개발 이용 거래에 관한 상담에서 답은 일단 4번.
되겠고요. 5번. 자,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까지 좋은데, 자, 이 지문 보니까 의뢰인에게 경매 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 신청. 자, 우리 대리는 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야 된다. 아까 얘가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입찰을 하고자 한다고요. 그럼 뭐 어떻게 표시해야 된다? 의뢰 대리인 갑이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갑이 입찰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갑이 입찰해버리면 갑이 이건 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사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이라는 표현이 틀린 거죠. 그래서 매수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었고요. 2번 문제. 자, 지금 보니까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에서 1번.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틀렸죠? 분양된 관리대행은 모두에 하나다. 주택과 상가에 한정되게 됩니다. 2번이요. 자, 중개업의 보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 운영할 수 있다. 틀렸죠? 도배 이사업체 소개는 할 수 있지만 운영은 할 수가 없다. 3번 상업용 건축물에 분양대행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틀렸죠? 분양된 관리대행에 주택 상가는 포함이 되게 됩니다. 4번 겸업재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답이고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5번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부동산의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어요.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바로 지방 법원에서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는 것을 등록을 먼저 해야지 어떻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은 1번, 2번, 3번, 5번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의적 등록 취소에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다 외우긴 하는데 요거는 이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1번부터 4번을 제한 나머지가 겸업 범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성했던 사례. 답은 4번이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그럼 또 뒤에서 가야겠지. 자, 1번 주택의 임대 관리. 이게 맞다고. 자, 관리 대행이 한 예시값이 뭐라고요?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나왔었죠? 이게 좀 어려웠어요. 2번 지문이요. 상담 맞죠? 개발에 관한 상담. 분양된, 3번 틀렸죠? 분양된 관리된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은 겸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끝머리에 경영기법 제공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개공을 대상으로 하나 해서 오른편. 5번 보니까 용역 알선 나와 있죠? 예, 요건 가능하죠. 그래서 직접 도배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알선 등은 어떻다? 가능하다. 해서 답은요, 지금 이제 3번으로 뽑았죠? 그 밑에 4번 문제,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르시해서 기업번, 분양된 앞에 주택, 상업용 건축물 나와 있죠? 기업번 겸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 가능하죠. 상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도배 이사업체 소개 가능하죠. 중개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가능합니다. 넘어가서 자 경영기법이 제공해서 그 앞에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맞죠? 경영하는 분이 누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니까 경영기법의 제공은 누구? 바로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그 답은 5번 되겠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르시해서 자 보니까 주택의 임대 관리까지 맞아. 근데 뒤에 보니까 부동산의 임대업 안 됩니다. 이게 어려웠다고. 봐봐요.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뒤에 임대업이 틀렸다고. 계속 문제를 내다 보니까 약간씩 어렵게 구성을 한다고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임대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업은 겸업할 수 없다고요. 분양된 관리 대행만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번 어려웠고요. 니은번 이건 가능하지.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라고 하는 거. 디귿번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전의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틀렸죠? 용역을 알선하는 것이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 문제 상당히 까맣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에 분양된 가능하죠? 그 다음에 리을번 자 끄트머리에 입찰 신청 대리 가능하죠? 아까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는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나머지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된다.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담, 니은번 가능하고요. 자, 디귿번 안 됩니다. 용역 제공할 수 없어요. 용역을 용역 제공을 알선하는 것이지 직접 도배이사 이런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대행 가능하고요. 상업용 건축물이니까 매수 신청들이 입찰 신청들이 가능하다 해서 지금 겸업할 수 있는 거니까 니은번, 그 다음에 리을번, 미은번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어요. 자, 이런 것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다가 막히는 경우 있어요. 시험 보실 때. 그럼 쉬운 거 위주로 가는 거야. 제일 쉬운 게 상담이죠. 상담은 어려울 게 없잖아요. 무조건 겸업할 수 있는 거. 니은은 무조건 포함돼야 돼. 아예 빡센 문제를 풀어가실 때 예를 들어서 기역번하고 디귿번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다고. 근데 쉬운 거부터 가면은 상담은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리을번도 너무 쉽죠. 분양된 관리된 도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의 문제로 가는 거니까 찍어야 된다. 니은 리을은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간다고. 그럼 니은 리을이 포함이 돼 있는 게 지금 4번, 5번 이렇게 가잖아요. 물방 고기방까지 올 수 있다고. 시험장 가셔서 혹시 놓치더라도 주어진 데 있다. 쉬운 거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 쉬운 거부터. 그러면 거의 답이 될 확률이 어렵게 나왔지만은 거의 50%까지 근접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수험생들이 급하니까 자꾸 모를 것들을 갖고 판다고. 그래서 자, 확률 높은 걸로 베팅을 하는 게 좋겠다. 상당히 어렵게 나왔던 문제. 29회 때 문제고요. 6번 문제 가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맞죠? 분양대행 관리대행 앞에서 주택 상가 있었잖아요. 기업번호 맞고요. 니은번 자, 상담 맞죠? 그럼 기역 니은은 무조건 포함돼야 되죠? 일단 이 문제에서 기역 니은은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된다고요. 1번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5번이 될 수도 있죠. 쉽게 갈 수 있다. 쉽게. 디귿번 가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기법의 제공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가능하죠? 경영기법의 제공 대상 알제대 누구한테 한다? 경영 누가 한다? 개공. 개공을 대상으로.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일단 4번, 5번 딱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번, 자,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자의 소개 등 주거 이전의 보수는 용역의 알선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건 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한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29회 문제가 좀 까다롭게 구성이 됐었는데 대상 알제대. 한 번만 정리하고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행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게 분양대행, 관리대행, 객체는 주택과 상가 하면서 관리대행에서 임대관리 등 이런 표현을 넣어서 좀 어렵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상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알선이라고 하는 거, 도배이사업자의 소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권리분석 취득 알선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 권리분석 취득 알선 같은 경우는요, 따로 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데 대신 입찰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공부하게 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는 것을 지방 법원에 해야지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될 테고, 그 다음에 경영 정보의 정보의 제공 누구한테? 경영 기법 제공, 경영을 한 사람이 누가 됩니까? 개공이니까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 정보의 제공. 요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지금 이제 8년 동안 7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요. 계속 외우셔야 돼. 계속 외우시는 게 포인트. 대상 알제대. 외울 게 뭐라고요? 대상 알제대. 이 정도가 겸업에 관한 주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거의 100% 한 문제, 100% 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이제 1년에 2문제 나온 적도 있으니까 무조건 최소 한 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금지 행위라는 개념. 그래서 이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라고 해서 이건 개공만 금지가 되는 게 아니라 소공이라든가 중개보조원, 직원도 다 이런 행위는 금지가 되게 된다 해서 개공 등의 금지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의 편의를 위해서요, 요걸 2개로 분류를 했어요. 개공 등의 금지된 행위,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고유의 금지 행위라는 타이틀을 붙여봤고, 또 하나가 다른 법률상 금지 행위라는 개념 2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자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매매업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다 붙여봤어요.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이라는 것은 금지가 된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하는 것이지
집 장사를 하거나 또는 건물이나 등기된 임목에 매매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법령 개정 논의가 좀 있었는데 그것도 나가래가 됐어요. 어찌됐든 간에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이라는 거. 중개 대상물은 앞에서 공부하셨어요. 근데 주로 시험에 뜨는 것은 토지, 건물, 그리고 등기된 임목을 시험 지문에 예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은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것은 중개 대상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를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중개 대상물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고유의 금정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였고요. 두 번째,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거래하는 행위. 자,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그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 뒤에서 보시겠지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행위도 좋다. 하여튼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이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물건 주거지 받거냐고 같이 밥 먹다 걸리게 되면 좋다.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식의 딸을 시키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라고 해서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했을 때 지 멋대로 중개보수 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초과해서 수선행위 어떻다? 금지가 되고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데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 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해서 대가리 따서 외우십시다. 매무초오 이렇게 외우십시다. 매무초오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매매업에 매매를 따는 거죠. 무등록 중개업자에서 무를 따는 거죠. 그 다음에 초과수수에서 초를 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판유도에서 의미상 오판유도에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여기서 오를 따는 거. 매무초 들어가면요.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유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너 지금 개공한테는요, 임의적 등록 취소, 요거 외울 수는 없어요. 나중에 따로 이제 살 붙여야 되는데, 자, 대신 소속 공인중개사, 자, 6개월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무초에서 매매업,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초과수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판을 유도하는 매무초오. 이렇게 해서 외울 수밖에 없어요. 매무초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그래서 요렇게 하나 보셨고요. 자, 다른 법률상 금지행위라고 하는 거. 이건 뭔 얘기하냐면 이 공인중개사법이 없다 할지라도 당연히 금지되는 행위를 가리켜서 제가 다른 법률상 금지행위라고 타이틀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공부하는 개념이죠. 자, 직접 쌍방대리, 그 다음에 자기계약이라는 것을 우리 민법상 금지합니다. 자, 가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X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대리인, 민법 얘기입니다. 대리인 을을 선임을 했습니다.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해서 야, 이 부동산을 팔아다오라고 이렇게 대리권을 수여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을이 지가 직접 사버린다. 이걸 우리가 민법에서 자기계약이라 부르고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게 됩니다. 자기계약 금지가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하나 사다오라고 해서 또 이 사람한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을은요, 어느 날 문득 자, 지금 책상에다 촛불을 켜놓고 자, 매도인 날에다가 자,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날에다가 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혼자서 박수면서 드디어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라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고 을은 갑에게 자, 대금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박수 치는 거. 요걸 우리가 쌍방 대리라고 부릅니다. 요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민법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자,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과 대리인 직접 계약을 하는 건 자기 계약 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쌍방 대리가 금지가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그걸 받아서요. 일단은 금지되는 행위. 자, 직접 거래라고 하는 거 금지가 되게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자, 민법 공부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우리가 자, 소위 법에 위반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무효가 아닌 게 몇 개가 있었죠. 허가구역 외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라든가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매 행위. 그리고
바로 기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기업 공인중개사 을에게 자, 내 아파트를 3억에 팔아다오라고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보니까 상당히 이 물건이 괜찮은 거예요. 3억 정도면 싸게 나온 거야. 자기가 직접 사버린다. 예, 요 금지가 됩니다. 직접 거래는 금지가 되고요. 걸리면 뒤에서 보시겠지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걸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직접 거래 금지가 된다. 그러나 직접 거래했을 때 이 기업 공인중개사 샀다고 치십시다. 그래 걸려서 깜빵을 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는 누구한테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의미가 바로 직접 거래라는 의미고요. 쌍방 대리라고 하는 거 안 됩니다. 쌍방 대리, 매도인을 대리하고 매수인 양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됩니다. 하다 걸리면 3년 3천이고요. 달리 표현하면 나중에 문제 구성할 때 일방 대리나 당연히 어떻다?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전화를 왔어요. 내가 가야 되는데 사정이 급히 생겨서 오늘 계약서 쓰는데 못 가겠다. 당신이 나를 대리해서 해달라라고 하는 거. 요것도 어떻다? 요것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쌍방 대리는 금지가 되고 일방 대리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이라고 하는 거. 요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 얘기는 그냥 무조건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등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그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가 된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서 전매 제한을 받는 그런 주택이나 증서 등을 서로 알선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주택법이라는 법에서도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한 번 더 금지를 합니다. 이렇게 양도가 금지된 증서 등을 양도, 알선하는 것은 금지가 된다. 그러면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걸리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서 등의 중개 매매, 물론 거기에 논의의 전제는 양도 등이 금지가 돼 있다라는 전제가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투기 조장 행위라고 돼 있죠. 투기 조장은 전형적으로 중간생약 등기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생약 등기 같은 것들은 다 투기 조장 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시험 용어는 잘 안 나와요.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이따 지문 한두 개 체크를 하긴 할 텐데, 해서 대가리 다수 외우면요 직상증투 되겠습니다. 직접 거래, 쌍방대리, 증서 등의 중개 매매, 투기 조장 행위, 요거 바로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상의 금지 행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지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시세 조정.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60페이지 가서 두 개만 더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지금 직상증투 있었고요. 시단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텍스트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재 60페이지 투기 조정이 밑에 시세 조정 나와 있죠? 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요거 금지가 되게 됩니다. 시세 조정 행위. 이게 뭐냐면은 기업 공인중개사가 작당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우리 동네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3억에 거래가 돼. 근데 옆 단지는 4억에 거래가 돼. 그래 아줌마들하고 작당을 하는 거야. 분여해서 어떻게 한다? 3억 5천에 한번 거래를 완성을 해. 가라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계약 해지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지금 이제 3억 5천에 한 건 거래 완성시키고 조작하는 거예요. 실제는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4억의 거래를 완성을 시켜. 그리고 소문을 내는 거야.
이 우리 단지도 이제 사학의 거래가 되기 시작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 집값이 오르는구나. 그러면 매도 효과를 올릴 테고, 그럼 이제 들어오는 사람에서도 어머, 이게 뜨는 단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집값을 올리는 행위, 시세 조정 행위도 다 금지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단체 볼까요?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해서 이게 추가가 됐어요. 시단이라고 해서 시세 조정 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체. 단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중개업자들끼리 기업 공인중개사끼리 자기들끼리만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단체. 단체 구성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현실적으로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게 암암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걸릴 일은 없죠. 그 안에 있는 당사자 중에 누구 한 명이 자폭을 하지 않는 이상 걸릴 일은 거의 없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된 게 시단이라고 하는 것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게 나중에 3년 3천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데 지금 이제 외울 것들 가볼까요? 1년 1천에 해당되는 사유. 요건 나중에 자주 써먹으니까 매무초 금지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이번에 새롭게 시세 조정하고요. 단체 구성이 법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다시 가볼까요?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몇 개야? 개수로 굳이 따지게 되면 직접거래 쌍방들을 분리를 하게 되면은 8개가 다 금지가 10개가 되나요? 그래서 매무초 4가지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해서 총 몇 개? 10개가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당연히 금지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직원 금지되고요. 중개보조원도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에 매무초에 걸리게 되면요. 3년 3천에 1년 1천에 처벌을 받고요. 뒤에 지금 직상증투 시단에 걸리게 되면은 3년 3천에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해서 직상증투 시단 3년 3천까지 보셨습니다. 나중에 행정처벌은 한 번에 못 외우니까 한 두 번째 순환쯤부터 살을 붙여서 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매무초, 그다음에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10개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외우셔야 돼.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은 그게 조금 힘들어요. 이게 처음 공부하실 때 내용은 별게 없는데 기계적으로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기계적으로 외울 거. 머리끝 잡다가 대상, 알제대 이런 식으로 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해서 앞에 매무초에 걸리게 되면은 1년 1천 사유고요. 직상증투 시단에 걸리면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정도까지. 나중에 우리 앞 시간에도 3년 3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하여튼 돌아서면 잊어먹고 직상증투 시단 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이제 시단 방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개개 직상증투 시단 방위 이게 3년 3천인데 이것도 잊어버리면 말고요. 자 이제 여러분 교재 가지고 한번 내용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문제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 자료 59페이지 가서 보니까 첫 번째 핵심 지문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법인의 사원 임원도 법인의 일부이기 때문에 금지가 되게 된다 해서 개공 안 되고요. 법인 개공에 사원 임원도 안 되고요. 소공 중개 보존도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업에 금지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60페이지 가서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별표되어 있네요. 가보겠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오른편. 2번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해서 항상 약간 흔들어주는 거죠. 법인의 사원 임원도 당연히 어떻다? 금지 행위, 금지되게 된다. 자, 3번 중개 보존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틀렸죠? 중개 의뢰인도
기업 공인중개사 등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직접 거래 등 금지가 되고요. 4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해서 역시 쌍방 대리도 금지가 되게 된다 해서 요건 주로 이제 그 밑에 유형처럼 박스형 문제로 구성을 하죠. 여러분 교재 60페이지 하단부에 관련 기출문제 1번 25회 A역 18번 문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지금까지 문제, 시단이 지금 새롭게 법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는 매무초 직상증투만 가지고 문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업, 매매업은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되죠. 매무초의 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해서 그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서도 이에 동조해서 이게 투기 조장 행위의 예식값이 되게 됩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해서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 이건 여러 개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법정 중개부수 초과수에 걸릴 수도 있겠고요. 또는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에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보고 4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 포인트 뭐라고요? 직접 거래. 이거 약간 흔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앞에서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금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갑이 X 부동산을 팔아주세요라고 을 개공한테 중개 의뢰를 했을 때 을이 갑한테 직접 사는 건 당연히 직접 거래니까 금지가 돼. 너무 쉬워.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겨요. 갑이 병한테 대리권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와서 이 물건을 팔아주세요 했을 때 을이 이걸 직접 거래한다. 이것도 다 직접 거래 유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그 부동산의 소유자 당사자가 오는 것도 당연히 직접 거래고 대리인이 왔을 때 중개 기업 공인중개사가 이 사람과 거래하는 것도 뭐가 된다? 직접 거래. 상당히 지문들이 길어 보이는데 나중에 패턴들을 잡으면 대충 잡아낼 수 있어요. 자, 매무초 직상증투에 직접 거래가 들어가 있고요. 5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기업 공인중개사 의뢰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기업 공인중개사 갑이 자, 그럼 이제 일단 스토리 가십시다. 지금 누구? 의뢰 중개로 갑이 부동산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 병의 중개로 X 부동산을 매도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말을 좀 꼬아놨는데 갑이요. 을이라는 기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A라는 사람부터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직접 거래가 아니죠. 을이라는 기업 공인중개사가 끼어 있으니까 이것을 병이라는 기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B라는 사람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직접 거래나 쌍방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갑은 직업은 개공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거래에 있어서는 쌍방대리나 또는 뭐 직접 거래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는다. 25회 때 더럽게 어려웠던 문제. 수험생들 보다가 막 토했을까 이런 문제 너무 어렵게 구성이 돼서 하여튼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시세 조종행위, 단체 구성행위도 다 금지가 되게 된다. 해서 그 정도. 2번 문제 가볼까요? 기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1번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틀렸죠?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이죠? 매무초의 매죠? 토지, 건물, 등기된 임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개 대상물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등기된 임목의 매매업, 그 다음에 4번의 건축물의 매매업. 그래서 요건 이제 1번, 2번, 4번이 매매업이죠. 안 됩니다.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이고 3번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안 되죠? 직접 거래 금지가 됩니다. 답은 5번인가요?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해서 타인에게 중개 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일방 대리입니다. 쌍방을 대리한 게 아니라 일방 대리는 없다. 금지되지 않는다. 아까 금지되는 행위는 뭐가 됩니까? 직상증투라고 해서 쌍방 대리는 금지가 되게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 정도까지 살펴드렸고 해서 지금 이 문제 답은요. 5번 일방 대리는 금지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문제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1번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을 운영하는 행위라고 해서 자, 지금 얘는 일반 개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2번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상가 분양 대행과 관련해서 법령상의 한도액을 넘는 초과한 금원을 받는 행위, 요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볼까요? 상가 분양 대행은 겸업할 수 있는 범주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별개로 상가 분양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상가를 중개만 하면 법정 중개보수까지밖에 받을 수 없는데 앞에서 우리가 겸업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상가의 분양 대행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이 상가의 분양 대행 관련해서 받은 돈은 다 법정 중개보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설령 그 분양 대행과 관련해서 받은 금원이라는 것이 중개보수를 뛰어넘는다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번. 자, 그래서 2번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3번 보니까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이건 당연히 직접 거래죠. 그러니까 금지가 되게 된다. 4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공을 통해서, 다른 개공의 중개를 통해서 임차하는, 이건 자, 이 사람의 거래 주체는 개공이고요. 다른 중개사를 통하니까 직접 거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이것도 이제 항상 나오죠. 쌍방 대리는 금지가 되지만 일방 대리는 금지되지 않는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매, 무, 처, 어, 제, 쌍, 증투, 시단이라고 해서 10개 금지되는 행위. 물론 지금 시단은 올해 법에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새롭게 법 개정에 따라 나온 거니까.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설명 틀린 것은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 어떻다 금지 행위. 2번요.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획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거래 가능합니다.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거래 가능합니다. 근데 분양권 중에서 경우에 따라서 양도가 금지됐다라고 전제가 되면 그때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반적인 분양권은 거래, 중개하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서 자, 오른편이고요. 3번 지문이요. 상가 전부의 매도시. 나중에 읽읍시다. 힘드니까. 4번 지문이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이게 틀렸어요. 너무 어려웠던 주제. 민법이랑 관련되어 있죠.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뭐가 된다? 자, 직접 거래 금지하는 규정. 자, 우리 민법 총칙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었어요. 자, 가보십시다.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이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라는 것은 어떻다? 절대적 무효. 두 번째, 자, 반사적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게 되면은 선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다. 근데 바로 이 얘기. 자, 기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에 직접 거래는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효력 규정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개공은 깜빵도 가야 되고 부동산도 취득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게 될 것인데, 자, 이걸 단속 규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본다고요? 단속 규정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 사람은 부동산 자체는 소유할 수 있지만 깜빵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단속 규정 3개 기억나십니까? 허가구역 밖에 중간생각 등기. 두 번째,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매 행위.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상 직접거래 금지 규정에 위반한 바로 직접거래. 이것은 단속 규정이라고 해서 이것은 위반해도 법률행위 자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민법 얘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개의 과목들이 사실은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연계가. 중개사법에 쓴다고 해서 중개사법만 알아서는 안 되고 민법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6개의 과목들이 다 돌리고 하다 보면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투기 조정행위 금지에서 이 문제에서 사실 포인트는요. 3번이에요. 3번. 3번은 아까 제가 안 읽고 왔어요. 힘들어가지고. 겁나 길죠. 3번 지문은 겁나 길죠. 3번 지문은 겁나 길잖아요. 그거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문제를 볼 때는 1번, 2번, 5번 대충 나와. 1번, 2번, 5번 대충 그동안 냈던 문제들이니까 패턴이 빤하다고. 그럼 이제 사람 마음이 3번하고 4번 중에서 찍게 된다고.
아, 모를 때 찍어야지. 전에 어떤 인간이 있었어. 제가 아는 학교 다닐 때 봤던 인간인데 그 친구는 자기가 모르면 안 찍어. 상태가 심각한 거지. 우리는 시험 보러 갔으면 어떻게 몰라도 찍어야 되잖아요. 아, 제 생각은 그래. 몰라도 찍어야지. 아니, 찍어서 맞추는 게 낫지. 빈 공간을 쓰는 것보다. 근데 제가 알던 그 여학생이었는데 좀 또라이야, 또라이. 안 찍어. 그리고 끝에 가면 시험을 안 보러 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술 처먹었어도 어떻게든 시험장 가. 혹시 아는 거 있으면 풀어보려고. 모르면 소설에 쓰고 나오지. 내가 알고 싶었던 거. 나의 꿈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근데 그 아이는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면 시험을 안 보러 가. 그러면 시험만 보면 A 플러스야. 근데 나보다 평점은 낮아. 왜? 너무 깔끔하게 살거든. 0점이거나 A 플러스거나 100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야, 별 인간들 다 있습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다고요? 3번 같은 거 읽으시면 안 된다고. 시험 보실 때 3번이 멘붕 온다고 읽다가 뭐라고 씹으려는지. 지금도 봐서는 안 돼요. 왜? 봐봤자 생활에 전혀 보탬이 안 되니까. 그럼 뭔 얘기냐면 시험 보실 때 그래도 많이 본 놈 찍으셔야 된다. 어서 한 번 더. 틀리든 맞든. 어차피 찍을 때도.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우선 여기까지. 나머지 문제는 다음 순환 때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자, 지금 우리가 금쟁이 상당히 많아서 일부만 봤는데 문제는 계속 다시 외우셔야 돼요.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확인 설명 얘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여러분 교재 64, 65페이지에 있는 것은 나중에 벌칙할 때 한번 설명드릴 내용이고 지금은 설명드릴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끊었다가 있습니다.